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린란드, 이란, 미국, 쿠르드, 시리아, 아르헨티나 소식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 미국 국채 투매, 금값 폭등, 주식시장 하락, 대이란 공작 실패, 트럼프가 의도했나, 난장판 쿠르드, 시리아 상황, 파타고니아 산불, 들끓는 아르헨티나,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북극에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그린란드를 먹게 되면 북서 항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기레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불가능합니다. 얼음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북극해에서 얼음이 가장 얇게 오는 것, 그리고 이 쉐빙선으로 얼음을 빠르게 깰 수 있는 곳은 이 북동 항로입니다. 러시아 국경선 따라서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먹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북극 항로에 조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러시아 국경선, 이제 러시아 영해 안으로 지나가는 이 항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북서 항로는 현대 해양 기술로는 이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자,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되죠. 그린란드를 먹으면 당연히 미국의 이익이 되죠. 그런데 미국의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토, 이제 많은 영토를 먹는다. 이것도 힘입니다만, 이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 그리고 이 달러의 이제 기축 통화의 지위, 이것으로 세계의 어떤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미국의 적들을 괴롭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린란드를 먹게 된다면, 그리고 이 동맹이 일정 정도 이제 와해된다, 균열이 간다. 이 경우 미국의 이런 네트워크의 힘은 약화가 됩니다. 어떤 것이 미국에 진짜 도움이 될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네트워크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네트워크의 힘이 그린란드보다 이제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린란드를 먹으면 분명히 이익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파타고니아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화재 발생 양상이 고의적인 방화임이 틀림없다. 자, 그리고 여러 이제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잡혔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불을 지른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금 중인데, 자, 이제 화재 발생 지점, 그리고 동시에 발생했다. 그리고 전략적인 위치, 바람의 방향, 이건 저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의도적인 방화다. 어떤 특정 지역을 광범위하게 불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 칠레 난리가 났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 지금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는가? 자, 지금 하베르 밀레이, 이 본인 스스로 이제 저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시온주의 무슨 대인이 아닌가. 아르헨티나, 칠레, 라틴 아메리카 전역, 여기에 이 시오니즘의 아젠다가 깊숙이 뿌리 박고 있다. 여기 이제 정부, 기업, 언론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한다. 이런 시위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르헨티나 시민들 이번 화재로 격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류 언론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배후 세력이 그 나라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나와서 이 시오니즘 어젠다를 비판하고 이것을 공개하고 국민들을 일깨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영상인데 제가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린란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 이 미국의 이제 그린란드 합병 계획, 여기에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가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롱짤도 올라오고, 미국에 합병되면은 이제 펜타닐이 넘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이 어떤 제국이 어떤 A라는 이제 식민지를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약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말라서 이제 이렇게 고사가 되죠.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 영토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비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들 정말 살이 너무 쪄 있죠. 이런 것도 은밀한 어떤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에 일하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음모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죠. 하와이 산불도 그렇습니다. 이 파타고니아 산불, 이런 산불을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부동산 재개발을 한다. 가자지구도 본질적으로는 이 재개발이죠. 그리고 이제 철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200만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팍스 TV에 이제
이 친트럼프 진영, 트럼프 이제 이 그린란드 합병 정책 이것을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또 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항하는 유럽의 이제 지식인들, 자, 미국이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미국은 언론을 이용해서 이제 제국주의적인 아젠다를 이렇게 퍼뜨리고 있다. 여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토를 먹는다. 이것은 미국에 틀림없이 이익이 됩니다. 저는 심지어 이 미국이 2차 대전 때 싸워서 이 오키나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 유큐 제도, 만약에 중국의 힘이 이제 너무나 커지게 되면은 이 오키나와 유큐 열도 이것은 뭐 일본이 방어할 수가 없죠. 미국이 아예 합병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미국이라는 제국의 힘이 있죠. 그런데 이 동맹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도구 취급하는 겁니다. 개 취급하고 그냥 뭐 심심할 때 꿀밤 때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이 글로벌 네트워크, 이 미국이 주도하는 힘이 약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이런 이제 섬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그린란드 문제 심각하죠. 자, 그리고 이 덴마크 아직 이제 정부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펜션 펀드 여기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죠. 이 펜션 펀드가 1억 불 정도 이제 미국 국채를 매도를 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하나의 뉴스인데 어쨌든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트리거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우는 900포인트, 나스닥은 500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오른 것에 비하면은 조족지열이죠. 자, 그러나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의 대형 이제 빅테크 이 거품이 좀 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거품이 좀 빠질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데 이 덴마크의 국채 매도 이것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가?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금값과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덴마크 국채 매도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과장된 겁니다. 덴마크 이제 펜션 펀드가 이렇게 자기도 힘이 있다 이렇게 과시하고 이제 한 1억 불 정도 집어 던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죠. 뭐 하나로 환산하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럽이 진짜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집어 던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캐서린 타이슨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0년대 초까지 자, 이 어떻게 이 선진국의 이제 채권이죠. 국채입니다. 미국의 국채 그리고 유럽의 국채. 이것을 글로벌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툴로 만들기 위해서 즉 담보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덕분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이제 크레딧이 새롭게 창출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 정부 국채를 이렇게 담보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마진 트레이드 그리고 리포 이제 담보로 활용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캐서린 타이슨입니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이제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로 보유한 미국 국채는 5,500억 달러입니다. 세 은행이 보유한 총 미국 국채는 1조 3,500억 달러. 이 중에 이제 외환 보유고로 5,500억 달러를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과 커머셜 뱅크와 자산운용사에 자, 이 8천억 달러 이상 이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강제로 매각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 주도로 매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글로벌 마진 그리고 이 리포의 담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이제 뭐 수상이나 대통령이 중앙은행에 특정 외환 자산을 청산해라 이런 명령할 권한도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이죠. 미국 총 공적 부채 38조 6천억 달러에 1.4%에 불과합니다. 70분의 1이죠. 이것 자체가 어떤 사이즈로서 이제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사이컬러지컬한 건 있습니다. 미국 국채 사실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미국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국이 들고 있는 그 바하마나 이런 데 조세 회피 지역에 들고 있는 미국 국채 이것도 이 연준에서 돈을 보내서 여기로 사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국채 진짜 이제 트리거는 미국인들이 당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덴마크가 국채를 판다 여기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금값과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 각국의 채권 수익률입니다. 금값이 4,753불,
올 상반기 안에 5,000불 찍을 거라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지금 4,750불을 찍었죠. 자, 그리고 국채 수익률인데 미국 국채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역시 일본 국채 수익률입니다. 지금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게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감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일본 관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오른 겁니다. 이게 언제 이 엔캐리 트레이더를 언와인드 시킬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본 40년물 이제 국채 금리입니다. 4.22. 자, 좀 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증시가 크게 하락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숏 스퀴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콜옵션을 매도한다든가 선물을 매도한다든가 이건 뭐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등가 풋옵션 혹은 내가 이제 디빈더 마니 이 풋옵션이죠. 이런 것을 좀 매수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해징 차원에서 혹은 뭐 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풋옵션을 조금 매수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양의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이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 특히 이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폭격할 때 활용이 됩니다. 이 영국이 이 모리티우스에 이제 이 섬을 넘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 조만간에 이 디에고 가르시아도 이제 미군을 보내서 점령하는 게 아닌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시리아 상황으로 오겠습니다. 미군이 조금 이제 폭격을 하는 사실은 신용이죠. 저는 이거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알카에다가 시리아 정보군이 이렇게 진격을 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이런 폭격 실제 이제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옆에 떨어뜨리고 조금 이제 시의성이 폭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뭐 A-10기도 좀 날아다니고 시리아 정보군에 겁을 주고 있습니다만 뭐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토요타 트럭하고 넓게 퍼져서 진군하는 것 이런 걸로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얘네들 은근히 맨패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격추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뭐 시의성으로 하는 거죠. 이 본질적으로 이 시리아는 이제 시리아 정복은 알카이다 그리고 배후에 에르도안이 있습니다. 터키가 다 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고 나가고 있죠. 쿠르드족이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서구가 이제 무기를 쿠르드족에 집어준다. 이것을 가지고 이 터키 측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이제 대이란 공작에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번에 가장 크게 이제 폭동이 일어났던 그 폭력하고 뭐 총기 쓰고 한데 쿠르디스탄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아마도 이제 독립을 시켜준다 이렇게 꼬드겼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란 정보를 공격해라. 자, 여기에 상당수의 전사들이 이동한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만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와 이제 시리아 사이 국경입니다. 터키에 제일 많은 이제 쿠르드인들이 살죠. 야, 이들이 자 이제 시리아 쿠르드족을 돕는다고 이렇게 막 국경을 넘습니다. 터키 경찰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막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시리아에서 무장을 하면은 자 이제 알졸라니가 공격을 해서 이들을 해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터키 내 쿠르드인 숫자를 줄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쨌든 거대한 뭐 체스판 이제 중동 지역 내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빠져 있다. 미국이 에르도안과 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 쿠르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다. 결국 이것은 뭐 거대하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실패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터키군들 지금 뭐 이 터키와 시리아 국경 사이에 지금 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직접 사람을 쏜 건 아니고 이 터키에 항의하는 이제 쿠르드인들이 있죠. 이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성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쿠르드인들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쿠르드 늘 이제 이 미국이 독립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꼬임에 빠져서 이제 계속 이런 실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진짜가 아닌가. 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는 이 시리아 북쪽 지역, 자 유전지대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 곡창지대를 장악했죠. 이 쿠르드인들이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기반을 그동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희망을 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대로 에르도안 차지로 에르도안 손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이 알카에다 이제 시리아 정부군이죠. 이들은 가고 있고, 자, 이들은 뭐 HTS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이제 쿠르드족 SDF 이들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돕기 위해서 뭐 가고 이런데 이게 이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인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라크에도 이제 쿠르드족들 있죠. 이들도 와서 이제 뭐 힘을 더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분명히 쿠르드족 위기입니다. 그런데 쿠르드족, 뭐 이라크, 이란, 시리아, 뭐 터키 이런 데 있는 쿠르드족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응집된 군대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이 알카에다, 알졸라니에 저항한다. 이때 사실은 터키 입장에서는 때리기가 이제 훨씬 더 용이해지는 거죠. 그리고 터키 내 어떤 이제 뭐 그들이 과거에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던 조직들, PKK 이런 조직들이 이제 여기 갔으니까 한꺼번에 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방치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제 이 지오폴리티컬하게는 미국이 방치하면은 중동 지역 내 미국의 입지가 크게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현대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 바로 이제 터키죠. 그런데 튀르키를 상대로 미국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뭐 지상 병력도 없고 뭐 튀르키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판도가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에르도안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고 이 오스만 투르크의 틀이 이렇게 이제 과거의 영화가 이렇게 조금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알카에다 ISIS는 이제 뭐 ISIS를 풀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 쿠르드 지역 내에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ISIS 한 7천여 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혹자는 10,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주변에 이 ISIS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SDF는 미국이나 다른 이제 아랍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도움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알카에다가 들이닥치니까 이 감옥의 문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ISIS 한 7,000명, 10,000명이 이제 길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쏟아져 나와서 무엇을 할까? 물론 뭐 이라크로 갈 수도 있고 이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알카에다 이제 시리아 정부군에 조인해서 쿠르드족 소탕 여기에 투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일단 시리아 배후에 이제 터키가 있습니다. 뭐 투르크 이런 시리아를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라크로 쳐들어올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쿠르드족은 또 이제 이란과 러시아에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겠죠. 그 경우 또 이쪽에서 도와주면은 이제 ISIS 알카에다 그리고 튀르키 이쪽 세력을 막아내는데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쪽 지역은 늘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인구가 뭐 쿠르드족이 한 2천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앨 수가 없죠. 여기저기 다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 사태에도 이 쿠르디스탄이 가장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했습니다. 이 폭력 아무래도 이제 쪽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루치스탄이나 MEK 이쪽보다는 쪽수가 많죠. 자, 그리고 ISIS 요원이 풀려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눈이 파란 쿠르드족 여자애를 이제 자기는 취해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 떠들고 있는 거죠. 이게 ISIS 알카에다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ISIS 알카에다를 누가 밀어주었는가? 에르도안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이들이 지원을 했죠. 이것이 지난 15년의 이제 시리아 역사죠. 자, 그리고 SDF도 나름대로 이제 드론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쿠르디스탄에서도 동쿠르디스탄 이란 내였습니다. 여기서도 활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개인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알카에다 ISIS도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터키가 있기 때문에 터키에서 장비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때리고 있죠. 자, 이 드론전, 이 대한민국도 이제 이 드론전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쿠르디스탄 이제 위에 이제 깃발이 걸려 있으면은 터키 이 국기를 끌어내려서 찍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 지금 이 알카에다 ISIS 배후에 튀르키예가 있다. 에르도안이 됐어지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격분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이 쿠르드족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내 사람을 해치고 테러를 하고 정부를 전복하려 했죠. 이 배후에는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되고 쏘가서 에르도안을 지금 또 이제 얻어맞고 있습니다. 참 한심스러운 뭐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뭐 재미있는 만화가 올라왔는데 뭐 이 마차도죠, 마차도. 매국노입니다.
미국에 이제 주권도 넘기고 저거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풍자만 합니다만 볼리바르 장군이 등장했죠. 자, 그리고 과거 역사로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차드가 이제 백악관에 가서, 자, 이 조지 워싱턴, 뭐 과거에 이제 볼리바르 장군과 있었던 메달 주고받고 하는 거, 이것을 또 이제 상기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1825년, 자, 이 미국이 건국되고 이제 좀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 미국의 정신, 이것은 제국으로부터 주권을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자유를 부여한다. 자,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남미에서도 이런 이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지휘자가 바로 볼리바르 장군이죠. 마차도, 너는 어떤 제국에 다시 이제 이 베네수엘라를 상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박탈하고. 이것이 과거 독립정신과 틀리다. 그리고 이것은 조지 워싱턴의 독립정신과도 틀리다.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 때문에 제가 조금 스피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르도안 뭐 이번 사태 배후였죠. 뭐 일단 이 시리아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에르도안이 이란을 도와준 정황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이렇게 이제 이란 쪽으로 가고 어떤 병력이 이동하고 이것을 이란에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0여 명 정도를 어디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란이 효과적으로 타격해서 괴멸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간간히 올라오고 있는데, 튀르키 에르도안은 이란을 돕고 이란과 이제 튀르키예가 동시에 이렇게 쿠르드족을 협공하는 상황이죠. 동시에 이제 이겼습니다. 쿠르드족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공작에 패했다. 이것이 뭐 사실은 이 전말입니다. 에르도안은 이란 국민들이 이번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덕담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쿠르드족을 포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스칼리르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저치 나폴리타노 판사님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리르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배신하고 이란을 겨냥한 수십 년간의 비밀 네트워크를 사실상 무너뜨린 거죠. 스칼리르는 이란 정권 전복, 이번에 이제 공작,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세포 조직을 심고 테러를 하고 사보타주 공격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이제 진행되어 온 작품이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기 압류된 게 무려 6만 정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수량이죠. 이것을 몰래 들여오고 보관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 이 작전이 진행되었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전 실행은 마라라고 해서 고안해낸 거다. 이제 린지 그레엄도 인정했다. 네타냐후가 마라라고를 방문했을 때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꾸민 계획이다. 뭐 실행을 이 트럼프에게 통보를 했겠죠. 모사드, CIA, 영국 정보기관, MI6, 네덜란드, 자, 이제 여러 개 이제 정보기관이 모여서 이란에 대항해서 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다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어떤 공작을 했겠죠. 자, 그런데 미국이 방아쇠를 당길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뒤늦게 조인을 했다는 거죠. 자,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리턴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트럼프가 린지 그레엄, 네타냐후, 그리고 이제 그들 모두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미국이 뒤늦게 이제 이렇게 꺼내기 시작한 거죠. 자, 그 결과 핵심 자산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모사드 네트워크는 이제 사라졌다. 이스라엘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자, 이란과 연락이 두절되자 스타링크 통신 장비를 또 이제 대량으로 새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일망타진한 거죠.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게 이제 이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리턴은 이란의 반격 작전이 암호 해독 덕분이다. 이란은 러시아 도움 덕분에 암호를 해독하고, 자, 이들 세포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자, 이 모사드 네트워크는 사라졌습니다. 이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수십 년 걸렸는데 이제 없어졌다. 이 상당수의 정예 요원도 체포되었을 겁니다. 린지 그레엄은 이번 실패를 잘 알고 있다. 이 덮으려고 하고 뭐 이런 변명을 하고 하는데, 자, 그는 좋게 말해서 도널드 트럼프 잘못이 아니라고 하려 하지만 100% 트럼프 잘못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고의적으로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상당히 이제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이란에 대해서 이제 위협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한 가지를 분명히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을 제한된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존 미어샤미 교수도 이야기했는데, 이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 군사력을 최대한 작게 사용해서 무언가 이제 꺼내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뭐 베네수엘라 사실은 아주 이제 제한된 작전입니다.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마두로를 잡아갔다면 이게 매수가 사실은 본질이죠. 트럼프는 분명히 이란과의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미국에게 그냥 재앙에 가까운 일이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이란의 화력의 뭐 대부분이 파괴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공중 공격으로 이란의 어떤 근본적인 힘의 정수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 특정 인물을 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자, 틀이 이미 갖추어진 국가는 지도자가 교체가 되는 거죠. 사실 이란을 약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번에 했듯이 자 이제 내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쿠르드족 내전, 발루치스탄 내전. 이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이제 방법인데 이게 실패한 거죠. 자, 폭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내전을 일으켜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네트워크가 무너진 겁니다. 뭐 정보가 다 새나간 거죠. 그래서 6만 정의 무기가 압류되고 중요한 군사자산들 파괴되고 리더급들이 체포가 되고 이것이 이제 이번에 있었던 거죠.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스칼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면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배후에 이란과의 전면전을 원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뭐 로스어린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척하면서 사보타주하는 거죠. 내부에서. 그래서 이런 작전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번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베이스 이것을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핵은 배제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 명 정도의 이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그에 뭐 공중 전력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사보타주했다. 뭐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대드론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드론 이것으로 이란의 어떤 수많은 미사일과 이제 드론 이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란은 이것을 한 달에 3,000개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양이 압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동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전면전이 일어난다.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물론 특정 인물을 제거한다. 이런 작전은 가능합니다만 거기에도 이제 엄청난 후과가 뒤따르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입니다. 이 작년에 이제 6개월 전입니다. 이때는 뭐 여기 B2도 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다 쇼였죠.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이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싼 무기 이런 것을 뭐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이 많고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은 방어용 무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이란은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이 고슴도치처럼 일종의 이제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일반 화물선입니다. 화물선에도 이렇게 들어온 소형 이제 여기는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자폭, 어뢰정 이런 것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화물선에서 대함 미사일도 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함대지 미사일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란은 프랙티컬하게 이제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남아공에서 이런 군사 훈련을 하고 돌아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란은 이미 뭐 인공위성을 쏘았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말 단계에서 유도해주는 나라가 있겠죠. 당연히 중국일 겁니다. 중국의 바이두 위성.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란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 혹은 뭐 시뮬레이션을 해서 핵폭탄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것. 이 경우는 이제 이란은 핵 보유국이 될 겁니다. 윌 슈라이버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일단 뭐, 이번에 베네수엘라 작전, 이 베네수엘라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이제 학살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2차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어쨌든 정권은 지켜냈습니다. 차비스탄은 그대로 건재하죠. 그래서 미국과 이 프랙티컬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무력 사용을 이제 제한적으로 한다. 그리고 프랙티컬한 면이 있다. 뭐 이런 면에서는 이 베네수엘라 협상을 뭐 잘 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점령한다. 이건 뭐 애초 가능하지도 않고 이 미국은 이 베트남과 같은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란입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고 그리고 엄청난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연계된 자산들. 자, 이제 사우디에 여기 미국 오일 메이저들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죠. 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란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6개월 전 이스라엘의 이제 이란 내부의 사보타주로 시작된 공격. 여기서 이제 이란이 좀 당황했죠. 내부에서 뭐가 날라오니까 대공 시스템 뭐 일부가 이제 가동이 중단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뭐 멀티플 레이어를 만들었고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또 이제 최신 무기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란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나 뭐 사우디 이런 데 있는 군사 자산들을 파괴할 수 있는 유전지대, 미국의 이해가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년 6월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 공격 무기를 선택을 하고 자, 일부만 날린 겁니다. 구형 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 그리고 매우 이제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공자산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서서 휴전을 어쨌든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런 대공자산을 아직도 이제 완전히 확보한 게 아닙니다. 뭐 대공 미사일 지금 만드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은 뭐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란은 역시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포 조직들 이것들을 뭐 탐지하고 파괴하는 작업 이것을 이제 계속 수행할 거고 이제 외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제 대비 태세를 만들게 될 겁니다. 이 당분간은 큰일은 없지만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선전전을 할 겁니다. 이란 악마와 이런 것을 계속 떠들게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여기에 나서가지고 이란 악마와의 동조하면서 미국보다 더 세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시츄에이션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